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한국경제분석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법은 영어로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고 하고 MLE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우도 추정법이라는 번역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최대 가능도 추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능도는 영어로 likelihood을 뜻하는 말이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되는 머신러닝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로짓 분석을 알아야 되고 로짓 분석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로짓 분석에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인 최대 가능도 추정을 강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복잡한 형태로 곱해져 있는 비선형 함수인 로짓 분석의 목적 함수가 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가능도 추정을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확률 밀도 함수의 수학적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의 수학적 정의에는 exponential을 뜻하는 2가 등장합니다. exponential은 지수라고 번역되는데 번역으로는 의미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exponential에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의 제곱은 100, 10의 세제곱은 1000, 10의 4제곱은 만으로 커지는 것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를 뜻하는 것이 exponential의 개념입니다. exponential의 개념은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이자를 생각해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0원에 1년 동안 100%의 이자를 한 번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00원의 원금에 100% 이자를 한 번 지급하면 원금 100원에 이자 100원을 합한 200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100원에 6개월에 한 번씩 50%의 이자를 2번 지급하는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복리로 인해 200원보다 더 큰 225원을 받게 됩니다. 100%의 이자를 한 번 지급하는 것보다 50%의 이자를 2번 받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복리이자의 원리인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100원에 대해 6개월 후에 50%의 이자를 지급하면 100원의 원금에 50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나면 100원의 원금에 50원의 이자를 한 번 더 받고 추가로 50원의 이자에 25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00, 50, 50, 25를 다 더한 225원이 됩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 100 곱하기 1 더하기 0.5 더하기 0.5 더하기 0.25가 됩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0.5의 제곱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0.5는 50%의 이자를 주는 것을 뜻하고 1 더하기 0.5의 제곱의 제곱은 50%의 이자를 복리로 2번 주는 것을 뜻합니다. 3개월에 25%의 이자를 4번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100 곱하기 1 더하기 0.25의 4승이 되고 이 값은 대략 244원 정도가 되는데 25%씩 이자를 4번 주는 경우가 50%씩 이자를 2번 주는 경우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자를 적게 자주 받을수록 받는 금액의 총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가장 적게 해서 가장 자주 받으면 얼마가 될까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바로 익스포넨셜의 개념입니다. 익스포넨셜은 보통 2라고 쓰는데 그 값은 2.71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1년 동안의 합계 이자율이 100%가 되도록 이자를 준다면 100원을 맡기면 271원을 복리로 받는 것이 최대라는 것입니다. 익스포넨셜을 뜻하는 2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2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규 분포는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포입니다. 통계학에서는 랜덤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통계학을 한 번쯤 배웠으면 종 모양의 곡선을 한 번쯤은 보았을 텐데 그 종 모양의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한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의 종 모양의 한가운데 지점을 정규 분포의 평균이 되는데 정규 분포의 평균을 그리스 문자로 뮤라고 읽습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점이자 중심축인 뮤에 가까울수록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확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정규 분포에서는 중심축인 뮤에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아닌 확률 밀도가 높아집니다. 확률이 높아졌다면 통계학을 배우기가 쉬웠을 텐데 안타깝게도 확률과는 다른 확률 밀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률 밀도는 종 모양의 곡선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종 모양의 곡선은 중심축이자 평균인 뮤에서 가장 높고 뮤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인 뮤에서 가장 높고 뮤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종 모양의 곡선의 높이가 바로 확률 밀도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확률 높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 분포에서 높이를 담당하는 확률 밀도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그 모양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려져 있는 모양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시그마 제곱승 은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시그마의 제곱. 정규 분포의 종 모양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높이는 바로 이 함수에 의해서 높이가 정확하게 결정됩니다. 이 함수를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접근하면 평균과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는 여러 가지 기호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기호는 파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이 나오는 이유는 가우시안 적분에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시그마 제곱 분산입니다.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더하기를 뜻하는 시그마와는 수학적 의미가 다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시그마 제곱을 사용하여 분산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분산에 루트를 적용한 값인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시그마 제곱 분산은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뮤는 종 모양 곡선의 중심축이자 평균입니다. 그리고 x는 정규 분포에서 랜덤 변수를 만들어내는 도구
또는 결과값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종 모양 곡선의 중심축이자 평균인 μ가 0이라고 합시다. 평균을 0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평균이 0이 되면 랜덤 변수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은 바로 평균 편차, 다시 말해 평균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연속적인 랜덤 변수가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결과값인 x의 확률 밀도 값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기 위해 x값이 1인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봅시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분산인 시그마 제곱은 1이라고 합시다. μ는 0, x는 1, 시그마 제곱은 1이라는 값들을 확률 밀도 함수에 넣으면 식은 꽤 간단해집니다. 우선 시그마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처음에 나오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부분에서 시그마 제곱이 사라지고 루트 2파이만 남습니다. 파이가 있다는 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파이는 결국 원주율이고 3.14 정도의 숫자이니 계산이 불편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2는 익스포넨셜을 뜻하는데 익스포넨셜은 앞서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했고 2 역시 2.71 정도의 숫자이니 계산이 불편하기는 해도 역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x-의 μ의 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우선 시그마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 사라집니다. μ 또한 0이기 때문에 μ도 사라집니다. x는 1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여전히 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1 나누기 루트 2파이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뿐입니다. μ는 0, x는 1, 시그마 제곱은 1을 넣은 뒤에 남는 부분은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0.24 정도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값과 분산값만 주어지면 실제로 그 수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결과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평균인 μ와 분산인 시그마 제곱에 의해 거의 모두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자세히 보면 평균인 μ는 중심축인데 μ와 결과값인 x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다시 말해 x-의 μ의 값이 커질수록 확률 밀도 함수의 결과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는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이유는 2의 지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역수를 취한다 또는 나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해진 x-μ의 제곱 부분에서 x-μ의 값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 중심축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또 분산인 시그마 제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처음 부분을 보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부분에 시그마 제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 커질수록 확률 밀도 함수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부분에서 시그마 제곱이 x-μ의 제곱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표준화가 됩니다. 그렇게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되게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인 μ가 0이고 분산인 시그마 제곱은 1, 그리고 표준 편차인 시그마는 1인
아주 특별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해집니다. fx는 1 나누기 루트 2파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승. 이번 시간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대 가능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